김진우, 일어나. 새벽 3시 생활관을 뒤흔드는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유독 진우만 벌떡 일어나야 했어요. 김상병의 목소리였거든요. 뭐, 뭡니까? 진우는 잠결에 비틀거렸습니다. 어젯밤 화장실 청소를 새벽 2시까지 해서 겨우 1시간 잤거든요. 눈꺼풀이 무거워서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내 침대 밑에 먼지 있다. 지금 당장 청소해. 지금요? 왜, 못해? 김상병의 주먹이 진우의 옆구리를 강하게 쳤습니다. 진우는 으윽 소리를 내며 몸을 웅크렸어요. 아픈 걸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한심하게. 사내 새끼끼가 이런 것도 못 참아? 진우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왔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거든요. 다른 병사들은 모르는 척 했습니다. 자신들도 당할까봐 무서웠거든요. 김상병은 부대에서 손꼽히는 악질로 유명했어요. 간부들도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고요. 진우는 무릎을 꿇고 김상병의 침대 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지만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 깨끗하게 해. 내가 검사해 볼 거야. 1시간 넘게 청소를 했습니다. 진우의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어서 다리도 저려왔고요. 아침이 되자 김상병은 태연하게 일어났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진우는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왼쪽 뺨에 시퍼런 멍이 퍼져 있었습니다. 언제 맞았는지도 기억 안 났어요. 너무 자주 맞아서 언제 어떻게 다쳤는지 구별이 안 됐거든요. 입술도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목에도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내 얼굴이야? 진우는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불과 3달 전만 해도 통통하고 건강했던 얼굴이 이제는 말라비틀어져 있었어요. 눈동자에서는 생기가 사라졌고 항상 무서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었죠. 점심시간 진우는 구석진 곳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함께 앉으면 김상병이 뭐라고 할까 봐서요. 밥맛도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야, 김진우. 이번 주말 휴가 취소다. 갑자기 등 뒤에서 김상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못 듣긴 뭘 못 들어. 잘 들었으면서 너 때문에 부대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주말에 남아서 대청소해. 이번이 4번째 휴가 취소였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집에 다녀와서 맛있는 음식 자랑, 가족 자랑을 했는데 진우만 계속 부대에 남아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진우는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고 계실 테니까요. 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안녕하세요. 아들 진우입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손바닥에 잡힌 물집이 터져서 피가 묻어나왔어요. 어제 팔굽혀펴기를 3시간 동안 했거든요. 김상병이 내가 약해서 다른 후임들까지 피해본다면서 벌을 준 거였어요. 군대 생활은 잘하고 있어요. 몸도 건강하고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몸은 성한 곳이 없었고 동기들과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김상병이 너랑 친하게 지내는 놈들도 같이 혼낼 거야 라고 협박했거든요. 이번 주말에 휴가 나가서 얼굴 보여드릴게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휴가는 취소됐고 설령 휴가를 받는다 해도
이 얼굴로 어떻게 어머니 앞에 나타날 수 있겠어요? 어머니가 보시면 기절하실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우는 편지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글씨가 번졌거든요. 이런 거짓말 투성이 편지를 어떻게 보낼 수 있겠어요? 이 얼굴로 엄마 앞에 못 나가요. 진우는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어요. 조각조각 찢어진 편지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의 자신 같았어요. 산산조각 나버린 자신의 모습 말이에요. 그때 복도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상병이 오고 있었어요. 진우는 황급히 편지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편지 쓰고 있었지? 집에 징징거리는 편지 쓰려고. 김상병이 진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진우는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군인이 집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너만 집에 돌아갈 때 있어? 다른 애들은 없어서 안 가는 줄 알아? 말을 못 알아 처먹어. 너 때문에 부대 분위기 망친다. 그날 밤 진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 생각을 하니까 더 미안했거든요. 진우는 몰랐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가 곧 이 모든 것을 끝낼 거라는 걸 말이에요. 부대 정문 앞 오후 2시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수척한 얼굴, 낡은 운동화, 때가 탄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최윤정이었어요. 진우의 어머니였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정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다리를 절고 있었거든요. 사실 윤정은 지난 3달 동안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무 오래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해졌어요. 진우가 왜 편지를 안 보낼까? 아픈 건 아닐까? 다른 어머니들은 아들들에게서 편지를 받아서 자랑하곤 했어요. 우리 아들이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낸다고 하네요 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진우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윤정은 밤마다 전화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부대에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망설였거든요. 괜히 전화했다가 아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서요. 엄마가 나서면 진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성 본능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잘못됐다고,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며칠 전부터는 악몽까지 꾸기 시작했어요. 진우가 울면서 엄마 도와줘요 라고 하는 꿈을 계속 꿨거든요. 꿈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안 되겠어. 직접 가봐야겠어.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러 가기로 한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윤정은 혼자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청소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어요. 진우 군대 보내느라 빚도 좀 졌고요. 버스비라도 아껴야 해. 윤정은 밤새 걸어서 부대까지 왔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절뚝거렸지만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신발도 낡아서 발가락이 다 보였지만 새 신발 살 여유는 없었거든요.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윤정은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쳐다보더라고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누구 면회요? 이등병 김진우. 제 아들이에요. 경비병이 윤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무척 불쾌했어요. 마치 거지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신분증 있어요? 윤정은 낡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지갑도 너무 낡아서 가죽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경비병이 그 모습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병이 내부로 전화를 걸었어요. 윤정은 기다리면서 부대 안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진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진우 어머니 맞죠? 네, 맞습니다. 그때 김상병이 나타났습니다. 윤정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줌마, 뭐 하려고 여기 왔어요? 아들 면회 왔습니다. 김진우 말이에요? 그놈은 지금 작업 중이에요. 면회 못해요. 윤정은 당황했습니다.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언제 면회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김진우가 워낙 일을 못해서 벌 받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면회 힘들 것 같은데요. 김상병의 말투가 건방졌습니다. 윤정을 깔보는 게 역력했어요. 벌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아줌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상병이 윤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모욕적이었어요. 아줌마, 그런 꼴로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다른 부모들 보세요. 다들 말끔하게 차려입고 오는데 아줌마는. 김상병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어요. 윤정의 차림새를 비하하는 거였거든요. 주변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이 윤정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정말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윤정과는 대조적이었죠. 아들이 창피해할 것 같아서요. 차라리 편지나 보내시죠. 윤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아들에게 창피를 주고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동안 아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요. 그런데 아줌마, 혹시 김진우가 집에 편지 보냈어요? 아니요. 한 통도 못 받았어요. 그럼 됐네요. 김진우가 집 생각 안 하고 군대 생활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김상병이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가세요. 괜히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윤정은 멈춰섰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을 보러 밤새 걸어온 건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요? 그 꼴? 그래, 그 꼴로 왔다. 윤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자를 벗으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김상병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윤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뭔가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윤정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병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불안해했어요. 아줌마, 뭐 하는 거예요? 신분증 말이야. 제대로 된 걸로 보여줘야겠어. 윤정의 손에서 나온 건 낡은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윤정이 내민 것은 보통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신분증이었어요. 김상병이 그것을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 김상병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분증에 적힌 글자를 읽고 또 읽었지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대한민국 육군 제7기갑사단장 최윤정 소장. 금장별 2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윤정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반듯한 군복을 입고 당당한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소장님? 김상병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신분증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주변에 있던 경비병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어붙었습니다. 충성? 경비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문 앞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을 깔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특히 김상병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김상병 맞나? 네. 네. 충성? 내가 아까부터 보니까 내가 민간인에게 하는 태도가 좀 이상하던데? 윤정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초라한 아줌마 목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을 지휘해 본 지휘관의 목소리였어요.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가 직접 듣고 봤는데? 김상병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한 말들이었거든요. 그 꼴로 들어오면 안 된다. 아들이 창피해할 것이다라는 말들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아들 김진우가 벌을 받고 있다고 했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들었어. 윤정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김상병은 뒷걸음질 쳤어요. 무서웠거든요. 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뭐가 오해야? 그때 부대 안에서 부대장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정문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상황을 파악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최 소장님, 어떻게 이곳에? 부대장, 오랜만이야. 부대장은 윤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육군에서 최윤정 소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육군 최초의 여성 투스타였으니까요. 소장님께서 여기 계신 이유가 내 아들 면회 왔어. 아드님이 여기에 계신가요? 부대장도 놀랐습니다. 최윤정 소장의 아들이 자신의 부대에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이등병 김진우. 내 아들이야. 김진우가 소장님의 아드님이라고요? 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진우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 말이에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최윤정 소장의 아들이었다니요. 김상병, 넌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부대장이 김상병을 쳐다봤습니다. 김상병은 이미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보고 드립니다. 민간인 면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인?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런 소리 했나? 부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김상병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상병, 내가 김진우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윤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상병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그런 적이, 거짓말하지 마. 증거도 다 있어. 사실 윤정은 며칠 전부터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거든요. 진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 휴가도 계속 취소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김상병이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부대장,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알겠지? 네, 소장님. 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상부에 보고되면 자신의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이 문제가 될 테니까요. 김상병, 너는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 알고 있나? 윤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내 아들을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내가 면회 왔을 때 모욕까지 줬잖아. 김상병은 무릎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지? 집에 편지 보내지 말라고 했다면서? 그건, 그래서 내가 석 달 동안 아들 소식을 못 들었구나. 윤정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군인으로서의 의무감이 동시에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부대장, 내가 지금부터 뭘 할지 알고 있지? 소장님, 제가 잘못 관리했습니다. 관리를 잘못했다고? 이게 관리 문제야? 부대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김상병, 넌 지금 당장 내 아들 데려와. 네, 네. 김상병이 급하게 부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뛸 수도 없었어요.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사람에게 석 달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 시작이야. 윤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말 속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고가 담겨 있었어요. 김상병이 급하게 뛰어가서 진우를 데려오는 동안 윤정은 부대장과 마주 서 있었습니다. 부대장은 계속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최윤정 소장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였거든요. 부대장, 내가 면회 요청으로 온 것 같아? 예, 그게 아니라면 난 감사 나왔어. 부대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중 하나였거든요. 상급 부대에서 하급 부대의 문제점을 조사하러 오는 것이니까요. 감사요? 어떤 감사를? 가혹행위 및 부대 관리 실태 감사야. 윤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대장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소장님, 저희 부대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내 아들이 석 달 동안 괴롭힘 당한 게 없다는 거야? 부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진우가 김상병에게 끌려오듯 나타났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왜 어머니가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왜 여기? 진우는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주변의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부대장과 경비병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윤정은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왼쪽 뺨에 있는 시퍼런 멍, 터진 입술, 말라빠진 얼굴. 석 달 전 건강했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진우야.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아니라 지휘관으로서 행동해야 했어요. 이등병 김진우, 차렷. 진우는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왜 이런 명령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의 생활관 안내해. 생활관을 안내하라고요? 진우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생활관에 들어간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거든요. 소장님, 민간인의 생활관 출입은 부대장이 말하려고 했지만 윤정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민간인? 내가 민간인으로 보여?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안내받겠어. 이등병 김진우 앞장서. 진우는 어리둥절한 채로 앞장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생활관에 도착하자 윤정은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진우의 침대, 사물함, 그리고 다른 병사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여기가 내 자리야? 네, 네. 진우의 침대는 구석 맨 끝자리였습니다. 다른 침대들과 떨어져 있어서 왕따 당하는 사람의 자리 같았어요. 김상병 침대는 어디야? 저기입니다. 김상병의 침대는 중앙에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였죠. 윤정은 두 침대 사이의 거리를 재어봤어요. 흥미롭네. 선임이 중앙에 있고 후임이 구석에 있구나. 윤정이 김상병의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과자, 담배, 각종 개인용품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뭐야? 그, 그건 PX에서 파는 물건이 아닌 게 많구나. 어떻게 구한 거야? 김상병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후임병들에게서 뜯어낸 것들이었거든요. 부대장, 이것도 감사 항목에 포함시켜. 네, 네. 윤정은 계속해서 생활관을 살펴봤습니다. 화장실, 세면장, 그리고 구타가 일어날 만한 사각지대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CCTV는 여기까지 비춰? 아니요. 생활관 내부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뭘 해도 모르겠네. 윤정의 말에 김상병이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자신이 진우를 괴롭혔던 곳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진우야, 급식실 가자. 급식실이요? 급식실에서도 윤정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진우가 어디에 앉는지, 다른 병사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말이에요. 평소에 어디 앉아? 저기 구석에. 진우가 가리킨 곳은 정말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였어요. 왜 거기 앉아?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상병이 다른 곳에 앉지 못하게 했다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김상병, 내가 대답해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내가 배치한 거 아니야? 김상병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들킬까봐 무서웠거든요. 윤정은 급식실 구석구석을 살펴본 후 다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진우야, 마지막으로 언제 휴가 나갔어? 휴가는 아직 한 번도, 석 달 동안? 부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소장님, 그건 본인이 안 나간 거라고. 본인이 안 나갔다고? 진우야, 내가 휴가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간 거야?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김상병의 시선이 무서웠어요. 김상병, 이등병 김진우의 휴가 현황 설명해봐. 그건 본인이. 거짓말하지 마. 윤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만든 전우애냐? 아니면 군기 말살이냐? 김상병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키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윤정은 부대장실에서 직권조사 명령서를 작성했습니다. 부대장이 떨며 물었어요. 직접 조사하시겠다는 겁니까?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아들들 전부를 위해서야. 윤정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부대 전체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급하게 생활관에서 뛰쳐나왔어요. 하지만 이번 비상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대 정문에 헌병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전 부대원 중앙 집합.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부대장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병사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우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김상병은 어젯밤부터 계속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에 떨고 있었거든요. 오늘부터 이 부대는 작전 중단 상태에 돌입한다. 부대장의 선언에 모든 병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작전 중단이라는 것은 부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만 내려지는 조치였거든요. 제7기갑사단장 최윤정 소장님의 직권조사가 시작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윤정? 그건 어머니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단장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상병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못 잤는데 결국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헌병대에서 개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병사는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라. 그때 부대 정문 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끔한 군복을 입은 윤정이었어요. 어제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가 맞나 싶었거든요.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어제까지 알고 있던 어머니와는 너무 달랐어요. 차렷, 경례. 부대장의 구령에 따라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윤정은 답례를 한 후 마이크를 잡았어요. 나는 제7기갑사단장 최윤정 소장이다. 진우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단장이라고요? 그것도 자신이 속한 사단의 사단장이었다고요? 오늘부터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가혹행위, 금품갈취, 휴가방해, 그리고 모든 형태의 부조리를 조사할 것이다. 윤정의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이런 대규모 감사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거든요. 조사 기간 중 어떤 보복이나 증거 인멸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다. 발견되는 즉시 군사법정에 회부될 것이다. 김상병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한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진우뿐만 아니라 다른 후임병들에게도 똑같이 했던 일들 말이에요. 중대장, 주임원사, 그리고 관련 간부들은 지금 즉시 헌병대와 동행하라. 윤정의 명령에 따라 헌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과 주임원사가 헌병들에게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김상병, 앞으로 나와. 김상병의 이름이 호명되자 주변 병사들이 모두 그를 쳐다봤습니다. 김상병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어요. 너에 대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었다. 헌병대와 동행해라. 소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김상병이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헌병들이 그의 양팔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제 엄마가 사단장이라 이러는 거잖아. 김상병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병사들이 진우를 쳐다봤어요. 진우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 김상병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 사단장이다. 그런데 넌 사람이 아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로서의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김상병이 끌려간 후에도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헌병들이 각 생활관을 샅샅이 뒤졌어요. 불법 물품, 금품갈취 증거, 그리고 가혹행위의 흔적들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헌병들이 김상병의 사물함을 뒤지던 중 충격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헌병이 김상병의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꺼낸 건 토토 베팅 용지들과 휴대폰이었어요. 용지에는 수십만 원 단위의 베팅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윤정이 용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축구, 야구, 농구, 온갖 종목에 걸쳐 도박을 해온 흔적이 역력했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온라인 토토 사이트 접속 기록이 수백 건 나옵니다. 베팅 금액이 얼마나 돼? 지난 석 달간 총 35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등병 월급이 20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350만 원이나 도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김상병, 이 돈 어디서 났어? 김상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들킬 줄 알고 있었거든요. 후임병들한테 뜯어낸 거지.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진우한테서만 월 5만 원씩 뜯어냈다며?
다른 애들은 얼마씩이야? 헌병이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총 8명의 후임병들로부터 매월 30만 원 이상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30만 원씩 석 달이면 윤정이 계산했습니다. 거의 100만 원이 넘네. 나머지 돈은 선임병들과 공모해서 부대 내 불법 도박판을 운영한 것 같습니다. 윤정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이 돈으로 뭘 했는지 아냐? 토토로 다 날렸어. 애들이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치킨 한 번 못 먹고 모은 돈을. 김상병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졌을 때는 또 뜯어냈겠지? 애들한테 돈 더 내라, 안 그러면 더 혼난다고 협박하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야? 내가 한 게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야. 헌병이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도박비 때문에 사채업체에서 협박 문자도 와 있습니다. 사채까지? 이 자식이.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용돈으로 도박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쓴 거였어요.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용돈으로 도박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쓴 거였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등병 김진우. 진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어요. 네, 너는 별도 조사를 받을 것이다. 헌병대와 동행해라. 진우도 헌병대와 함께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봤어요. 조사실에서 진우는 헌병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은 진우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김상병이 내게 어떤 일을 했는지 솔직히 말해봐. 진우는 처음엔 말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괜찮다. 천천히 말해도 돼. 헌병의 따뜻한 말에 진우는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당했던 구타, 휴가 취소, 금품 갈취, 그리고 정신적 괴롭힘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나?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후임병들도. 진우의 증언을 듣던 헌병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한편 윤정은 부대장실에서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신고가 총 15건 접수됐습니다. 15건이나? 네, 그리고 금품 갈취 관련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가 컸어요. 철저하게 조사해.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네, 소장님. 그날 하루 종일 부대는 조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어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정은 다시 한번 전체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조사 결과 이 부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병사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병사들에게는 적절한 보상과 치료가 제공될 것이다. 윤정의 말에 일부 병사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조사가 끝난 후 저녁 시간, 윤정은 진우와 단둘이 마주 앉게 됐습니다. 부대장실에서였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사단장과 이등병이라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말이에요.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자신이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알게 됐다는 것도 부끄러웠고, 어머니가 이렇게 큰 사람이었는데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진우야, 고개 들어. 윤정의 목소리는 사단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했어야 했을까요? 자신이 매일 맡고 있다고, 휴가도 못 나간다고, 돈도 뺏긴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하기 어려웠지? 윤정이 진우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바보야. 걱정 끼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 윤정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의 손에는 아직도 물집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 상처들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정말 사단장이에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군인이었어.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이번엔 윤정이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넌 내 이름으로 서길 바랐으니까. 제 이름으로요? 응. 엄마가 사단장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 받는 것도 또 그 때문에 더 괴롭힘 당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 윤정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됐거든요. 만약 처음부터 알았다면 다른 병사들이 자신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런데 결국 알게 됐네요. 그래. 하지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윤정이 진우의 뺨에 있는 멍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였어요. 아프지? 이제는 안 아파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보기에도 아픈데. 진우는 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매일 밤 울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 안 나게.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 안 했어? 했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실망할까 봐서요. 아들이 군대도 제대로 못 간다고 하면 윤정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더 참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진우야, 엄마는 내게 실망한 적 없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오히려 자랑스러워. 그런 상황에서도 버텨낸 내가. 진우는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실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군대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어요? 윤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쉽지 않았어. 특히 여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했지.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했고. 그럼 왜 계속하셨어요? 윤정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그리고요? 내가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되고 싶었어.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윤정이 진우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품이었어요. 진우야, 나도 누군가의 딸이자 엄마였지만 그보다 먼저 이 나라의 군인이었어. 무슨 뜻이에요? 내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책임이 먼저였다는 뜻이야.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 오늘은요? 오늘은 군인이기 전에 엄마였어. 내 아들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
진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힘들었을 텐데 자신을 위해 이런 일을 해준 거였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다른 부대로 전속할 수도 있고 여기서 계속 복무할 수도 있어. 저는 여기서 계속하고 싶어요. 왜? 도망가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제는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 그게 내 답이라면 엄마가 지지해 줄게. 엄마,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 엄마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세요? 윤정이 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지금도 도망가지 않겠다고 하고. 정말이요? 정말이야. 너답게 살려면 숨지 마. 당당하게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해.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지지해준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조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김상병을 비롯한 가혹행위 가해자들은 모두 군사법정에 회부됐고 새로운 간부들이 부임해 왔거든요. 윤정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컸어요. 진우뿐만 아니라 총 23명의 병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윤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만 피해를 당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어머니들의 아들들도 똑같이 고통받고 있었던 거였죠. 윤정은 피해자 명단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등병 박민수, 일병 이준호, 이등병 최동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에게도 편지를 써야겠어.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진우만이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에게 직접 편지를 쓰기로 한 거였어요. 사단장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첫 번째 편지는 박민수에게였습니다. 조사 결과 민수는 3달 동안 용돈을 모두 빼앗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두 번째 편지는 이준호에게였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구타를 당했는데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준호야, 참는 것이 항상 용기는 아니야.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큰 용기거든. 세 번째 편지는 최동현에게였습니다. 동현이는 집에 거짓말 편지를 보내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했어요. 동현아, 내가 보낸 편지를 받은 부모님은 내가 행복하다고 믿고 계실 거야.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도 괜찮아. 윤정은 계속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23명 모두에게 각각 다른 내용으로 말이에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쓰고 또 썼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어요.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가 조용했어요. 병사들은 모두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거였죠. 내가 조금만 빨리 도착했더라면 덜 아팠을 텐데. 윤정은 자책했습니다. 사단장으로서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어머니로서도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직접 병사들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생활관을 돌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건네줬어요. 이등병 박민수. 네. 충성.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찾아온 거였거든요. 이거 내 편지야. 제 편지요? 민수가 편지를 받아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읽고 펑펑 울었고 동현이는 정말 제 잘못이 아니었나요? 라고 반복해서 물었어요. 윤정은 그들 모두에게 같은 말을 해줬습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너희 잘못이 아니야. 한편 진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진우는 이제 당당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구석진 곳에 앉지 않았어요. 다른 동기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눴습니다. 진우야, 내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동기 중 하나인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응, 나도 이제 알았어. 부럽다. 우리도 그런 어머니 있으면 좋겠어.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모든 병사들의 어머니라고 하셨어. 무슨 뜻이야? 모든 병사들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한다는 뜻이야. 민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최윤정 소장은 달랐어요. 다른 간부들과는 차원이 다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진우는 군기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과였지만 진우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떳떳했거든요. 이등병 김진우 수고하고 있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윤정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아니 소장님. 진우가 급하게 경례했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서는 소장님이 맞지. 네. 충성? 힘들지 않아? 아니요. 전혀 안 힘듭니다. 진우의 대답이 당당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많이 달라졌네. 네,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요. 뭐가? 어머니가 사단장이라는 게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윤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당당해진 모습이 기뻤거든요. 그런데 진우야, 내가 이렇게 당당해진 게 나 때문만은 아닐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이겨낸 거야.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낸 것도, 지금 당당하게 서 있는 것도 모두 내 힘이야.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도움도 중요했지만 결국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는 나라를 지킨 사람이었구나. 진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야.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집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닌 진짜 이야기를 담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가혹행위는 사라졌고 병사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아침 부대 게시판 앞에 병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원래 진급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병사들은 자신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느라 바빴어요. 야, 진급자 명단 나왔다. 누구누구 진급했나 보자.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급은 군대에서 가장 기쁜 일 중 하나였거든요. 진우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게시판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이등병이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뭐야? 민철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게시판 맨 위에 특별한 공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특별 진급자 발표.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특별 진급은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모범적인 병사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었어요. 특별 진급자가 누구야? 이름 찾아봐. 병사들이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적힌 이름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이등병 김진우 일병 특진.
진우는 자신의 이름을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특별 진급을 했다고요? 진우야, 축하해. 대박이다. 특별 진급이라니. 동기들이 진우를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게시판 옆에 붙은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손글씨로 쓰여진 메모였어요. 아들의 이름을 빼고 지킨다는 건 사단장의 이름으로 지켜낸다는 것. 최윤정. 진우는 그 쪽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니는 자신을 특별 대우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성장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 진우야, 이거 내 어머니가 쓴 거 아니야? 민철이가 쪽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응, 맞는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메시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사단장이라는 걸 숨기고 싶어 하셨어. 내가 내 이름으로 인정받기를 바라셨거든.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하지만 그것도 내가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이지. 민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됐거든요. 내 어머니 정말 멋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날 오후 윤정은 진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단장실에서 만났어요. 특별 진급 축하해. 감사합니다, 소장님. 어떤 기분이야?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신기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왜 신기해? 그때는 매일 숨어만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설 수 있으니까요. 윤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진우야, 이 진급이 내 어머니가 사단장이어서라고 생각해? 아니요. 제가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내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이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어머니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더 말해줄 게 있어. 뭐예요? 윤정이 진우에게 다른 종이를 건넸습니다. 부대 내 모범병사 추천서였어요. 이것도 내 거야. 모범병사요? 응. 내가 다른 후임병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인정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실제로 진우는 요즘 어려움을 겪는 후임병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어요. 이등병 최민수가 내 덕분에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 민수는 제가 도와준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줬잖아. 진우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인정받다니요. 진우야, 내가 진짜 성장했다는 걸 알겠어. 어떤 면에서요? 예전에는 도움을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잖아.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변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아니 소장님,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 어머니도 처음에는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윤정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있었으니까. 저요? 응. 내가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저는 이미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해요.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부대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진급한 병사들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진우도 동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병 김진우. 동기들이 진우의 새로운 계급을 부르며 장난쳤어요. 어떤 기분이야? 일병 된 기분?
좋아. 정말 좋아. 진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계급이 올라서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이 당당해져서 좋았거든요. 그날 밤 진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일병이 됐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이 됐다. 어머니가 자랑스럽고 나도 어머니의 아들로서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멀리서 윤정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심이 됐어요. 아들이 혼자서도 잘 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추레한 여인이 문 앞에 섰을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입은 건 군복이 아니라 분노였다는 걸. 하지만 그 분노가 한 아들을 구했고 더 나아가 수많은 아들들을 구했다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